예, 안녕하세요. 오정연 한국통사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번 강의에서 벌떡 일어선 인류, 곧 두발 걷기를 한 최초의 인류를 설명했고요. 오늘은 이제 손을 쓰는 사람, 그것을 보러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도구를 만드는 인간이라고 하고요. 인류 역사를 바꾼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구를 만드는 사람, 호모 하빌리스를 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의 소개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도 여기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유튜브 채널에 강의를 하시는 많은 그 교수님들을 스승님 또는 선배님으로 모시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국에서 여행가가 아닌 일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 고구려 답사, 발해 답사, 만주 답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 10명 안에 꼽으라면 아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다녔습니다. 이때는 이제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고구려의 도읍진 오녀산상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강의 교재는 말씀드린 대로 오정연 한국통사를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 담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제 강의 목차는 말 그대로 재능이 펄펄 넘치는 인류, 그래서 호모 하빌리스라고 합니다. 재주가 있는 인류란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초의 사냥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육식을 시작합니다. 물론 호미니드라고 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육식을 했어요. 그러나 그 육식은 스스로 취득한 육식이 아니라 이렇게 검치호랑이나 이런 그 맹수들이 잡아먹고 남은 고기들이 들판에 널렸을 때 나무 밑에 내려와서 훔쳐가는 수준이었죠. 그러나 이제 인류는 드디어 짐승과 맞닥뜨려서 짐승을 하나의 식량으로서 이제 취득하는 단계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인류의 진화의 가속도를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모 하빌리스는 왜 아프리카에서만 발견이 되냐 이거죠. 물론 호미니드라 부르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호모 하빌리스는 아프리카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고향을 떠나는 이제 인류가 등장하죠. 호모 에렉투스라고 부르는 곧선 사람인데 그 인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이고요. 오늘은 왜 호모 하빌리스는 아프리카를 떠나지 못했는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도구의 발명. 인류 역사를 바꾼 가장 위대한 3대 사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벌떡 일어나서 두발 걷기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인류가 꼭 두발 걷기를 하지 않아도 다른 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석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류를 바꾼 3대 사건 하면 도구의 제작, 그리고 불의 사용, 그리고 언어의 발명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선사 인류 역사를 할 때 무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씩 주제를 잡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두 번째 인류 호모 하빌리스는 최초로 도구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주로 도구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연 상태의 강돌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주 석장리 유적이나 이런 그 단양 수양계 유적 가면 그 숱한 돌 가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기라고 부르는 가공돌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돌과 가공돌의 구분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 10개의 돌을 주고 이 돌 가운데 깨진 돌을 주는 거죠. 여기서 자연돌과 가공돌을 구분하라. 그럼 구분 못합니다. 물론 하나를 주워들여서 재수가 좋게 50%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가공한 거죠. 인간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공한 돌은 특별한 구분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주제로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연 상태에 있는 저 돌을 가공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런 집게라고 부릅니다. 이 집게, 바로 이 집게를 만들어내는 인류가 탄생한 거죠. 이것을 우리는 호모 하빌리스라고 합니다. 요 앞쪽에 구석시대 여기 전기라고 부르는 여기 원숭이 사람, 손쓴 사람, 곧선 사람, 요것을 전기로 분류하고 요 중기, 후기를 똑같이 분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석기를 만드는 재료에서 이쪽 전기,
원숭이 사람, 오늘은 이제 여기 호모 하빌리스가 주인공이니까, 그리고 다음 주는 호모 에렉투스니까, 이 사람들은 도구의 원래의 석기, 그 몸돌이라고 합니다. 몸돌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몸돌을 깨거나 떼서 버리고 이 몸돌을 가지고 석기를 쓰는 거죠. 그러나 중기, 후기 사람들은 그 몸돌에서 떨어져 나간 격지를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격지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끈과 막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결합식 도구와 기계식 도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끈과 막대를 연결했다. 그것은 머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부터 호모 사피엔스, 곧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요 인류는 정확하게 두 개가 구분되기 때문에요. 요 부분과 여기 중후기 격지를 쓰는 사람도 따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석시대를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는 것은 도구의 제작 기법과 그 도구의 재료가 다르다는 것.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 자연 상태의 돌이 있습니다. 자, 이 돌을 가지고 이제 제작 방식이 많습니다. 뭐 모루 깨기도 있고, 돌과 돌을 깰 수도 있고, 바위에다 던져서 깨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집게는 인간이 머릿속에 뭔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던져서 나오는 단면을 가지면 100개를 던지면 손에 쥐기 좋은 석기가 반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생각을 두고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요 단면 석기에서 요 다면 석기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처음으로 설계해서 그 설계한 인간의 생각을 도구로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주먹도끼죠. 대표적인 다면석기 핵심이 주먹도끼. 그러니까 집게는 그냥 던지면 날카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목적 의식적 도구는 되지만 생각을 설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주먹도끼, 우리가 국립중앙박물관 구석시대, 선사시대 첫 들어가면 제일 유리창 안에 이 주먹도끼가 탁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인간의 생각을 설계한 최초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따로 이제 우리가 호모 에렉투스 때, 세 번째 인류 때 설명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격지를 쓸 때는 전혀 다른 거다. 여기는 호모자가 붙죠.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자, 그래서 이때 바로 격지가 작아지죠. 작아지는데 위력은 7배입니다. 그런데 그 7배인 창에다가 다시 끈을 결합해서 기계식 도구인 활을 만들면 다시 7배 힘이 가해집니다. 그러면 50배 힘이에요. 내가 하나의 주먹도끼를 들고 짐승에게 가하는 충격파가 창은 7배, 활은 50배. 자, 인류는 이렇게 과학이라는 것을 도구에 결합시키면서 자연의 지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식 도구는 창, 작살이고 기계식 도구는 바로 활이라는 것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석기대를 배우겠지만 활의 발명은 인류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맛있는 거 다 먹으면 다음날 없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쭉 굶죠. 그때 이제 배고픔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압니다. 그 전에 폭식한 것에 대한 즐거움보다 배고픔이 더 괴로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냥을 통해서 마음껏 먹었던 인류는 후손들에게 정말 괴로운 미래를 남깁니다. 그게 뭐냐? 절대적인 식량 부족. 그때 인류는 그 식량 부족을 무엇을 해결했느냐? 이제 위대한 인류의 시대, 곧 신석기 혁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단면석기, 그 다음에 이건 집게라고 부르고 이건 다면석기, 주먹도끼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바로 몸도로 쓰는 석기다. 그래서 이때는 구석기 전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요 다음 단계는 구석기 중기, 후기, 이렇게 시대를 구분한다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손 쓴 사람입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 도구 만드는 사람, 또는 손을 쓰는 사람, 이래서 줄여서 이제 호모 하빌리스라는 학명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얼굴형은 공주 석장리 유적을 발굴했던 손보기 박사께서 그 인류를 이렇게 모형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단계 인간이고요. 이 단계 인간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턱이 점점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턱이 안쪽으로 들어가냐? 이것도 바로 진화의 속도인데 오늘 육식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예전에 어떤 과일이나 열매를 따먹던 유인원은 이렇게 주로 이렇게 앞니를 발달시켜서 깎아 먹거나 이렇게 뜯기 때문에 앞니가 발달됩니다. 그런데 이제 육식을 하게 되면 고기를 씹어야 되거든요. 그러게 되면 어떠냐? 어금니 쪽이 발달됩니다. 그러면서 앞쪽의 턱이 점점 줄어들고 옆쪽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어금니가 많아지고 이빨의 쓰임새가 달라지니까 어금니가
각각 옆으로 2개씩, 3개씩 늘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옆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앞쪽 얼굴이 평평해지고 위에 있던 뇌가 점점 뒤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짱구라고 부르는 그런 얼굴형으로 변하죠. 우리가 단두형이라고 부르는데 그 인류가 점점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두 번째 인류, 손 쓴 사람입니다. 호모 하빌리스는 여러 이름을 가졌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루시를 그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이런 얼굴형일 것이다. 이런 모습일 것이다. 온몸에 털이 나 있고 아직은 우리와 같은 인류의 모습은 아니죠. 오랑우탄이나 침팬지를 세우면 저 정도죠. 그러나 분명히 두발 걷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 루시에서는 마지막에 루시와 현대인 루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나게 진화한 루시고요. 이쪽은 아직 진화가 그래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았던 루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진을 2개를 가져왔습니다. 320만 년 전의 루시와 오늘날 루시. 자, 이렇게 해서 루시는 전곡리 선사의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루시인데 거의 비슷하죠?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본떠서 만든 거니까. 자, 그래서 호모 하빌리스는 도구 만드는 인류라고도 부르고 재주가 많은, 재능이 많은 인류라고도 부르고 손을 쓰는 인류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이 핵심은 도구와 손이라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최초의 도구를 만든 인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최초의 노동이라고 합니다. 자, 모든 동물들은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동을 하는 동물은 2개가 있죠. 하나는 벌, 하나는 개미. 물론 우리는 개미와 벌의 언어적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소통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사회 구조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현재 도시를 만들고 수많은 교통수단이나 다른 어떤 통신수단을 갖는 유일한 동물, 인간이죠. 자, 인간은 이렇게 도구를 만들면서 최초의 노동을 합니다. 침팬지나 이런 것들은 나뭇가지로 사냥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뭇가지를 목적의식적으로 잘라서 깎아서 만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무를 꺾죠. 그러면 삐죽하죠. 그럼 그걸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인류는 그걸 가지고 바위에다가 갈아서 뾰족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은 목적의식을 가진 최초의 노동이라고 합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의 신체와 정신적인 힘을 쓰는 것. 그래서 이때 도구를 만드는 인간을 최초의 노동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부르고 지금 현재 국립박물관에 있는 이 집게는 정말 잘 만든 집게입니다. 어떻게 딱 2번, 3번, 이건 이제 한 2번, 3번, 4번 가공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고요. 이러한 집게와는 확실히 구분됩니다. 정말 명품 집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손 쓴 사람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도구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손 쓴 사람이 만든 도구, 이것을 가장 위대하다고 합니다. 벌떡 일어나는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다. 왜 그러느냐? 첫째는 자, 이 도구를 가짐으로써 이제 처음으로 짐승과 맹수와 대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호미니드는 맹수가 나타나면 전부 다 도망가기 바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겁 많은 우리 조상에 해당되는 어떤 유인원이, 겁이 많은 유인원이 살아남아가지고 우리의 조상이 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혹시 겁 많은 우리 청소년들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이 더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겁이 없다는 것은 모험에 뛰어들어서 죽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겁이 많은 유인원이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유인원이 이제 점점 간덩이가 붓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도구가 탄생한 겁니다. 이걸 드는 순간 막 짐승 깨니까 손으로 찌르던, 손으로 맞닥뜨렸던 짐승과 이제 도구를 가지고 대적했다. 이거 대단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 도구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달려들어서 막 머리 깨고 다리 찢고 막 몸통 찢고 해서 최초의 사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들판에 널려있는 고기들, 그러니까 늑대가 잡아먹거나 호랑이가 잡아먹은 짐승의 사체가 널려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독수리나 이런 것들이 와서 뜯어먹어야 돼. 그 중간 단계에서 얼른 가서 그걸 챙겨서 튀어야 되죠. 자,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이제 드디어 목적이 되는, 대상이 되는 동물을 놓고 그냥 20명, 30명, 아까 얘기했죠. 무리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30명, 40명이 달려드는 거죠. 여자들은 주로 이제 열매를 따거나 이런 거 한다면 드디어 남자들은 저 집게나 이런 걸 가지고 드디어 짐승과 맞닥뜨려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걸 최초의 사냥이고,
이때 이제 인간은 지식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역할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죠? 이렇게. 자, 지식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이제 드디어 지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짐승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도구로 쓰면 짐승을 빨리 잡을 수 있고, 또 짐승을 분리할 때 이런 형태의 각이 있으면 뼈와 짐승을 분리할 수 있다. 이따가 이제 육식을 얘기할 때 정말 인간이 육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증거도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역사를 할 때 과학적이라는 것은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가설이나 추정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식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리고 드디어 이것이 육식의 도구로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호모 하빌리스나 그 다음 단계 호모 에렉투스가 살았던 그 동굴의 그 안쪽에 가면 짐승의 뼈들이 널려 있는데 그 뼈들을 관찰하면 육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중요하게 다룰 주제이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사냥의 흔적을 찾아라. 손쓴 사람이 최초에 사냥했다고 그랬죠. 짐승과 대적해서. 그래서 여기 공주 석장리 박물관 하면 나무 뒤에 지금 돌을 들고 지금 겨울잠을 자고 있는 곰의 머리를 팍 깨는 장면입니다. 이 곰은 그냥 겨울에 잠자다 날벼락 맞은 거예요. 팡 하고 그냥 죽는 겁니다. 5명이 가서 그냥 이따만한 그냥 바위를 가지고 동시에 탁 내려쳐버리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뼈를 보면 됩니다. 그 뼈에 일정한 타격 흔적이 있습니다. 뭐냐? 이제 고기가 이제 아직은 이제 바로 죽었기 때문에 아직은 따끈따끈하죠. 왜냐하면 고기는 3일, 일주일만 지나면 딱딱해서 분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때는 이제 톱이 아니면 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바로 짐승을 죽이면 바로 이 허벅지나 이런 데를 막 돌로 찍는 거죠. 분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관절 이런 데를 저 돌로 찍는데 일반 돌이 둥근 돌로 찍으면 그 단면이 이렇게 이게 오목이라서 이렇게 파여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찍힌 단면, 이렇게 날카로운 단면을 찍으면 금이 가 있습니다. 막 날카로운 금. 그래서 우리가 요새 과학적 수사라는 게 그거잖아요. 죽은 사람의 사체 속에는 증거가 다 있죠. 마찬가지로 이 짐승 뼈를 보면 타격 흔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타격이 일반 돌로 타격한 것이 아니라 도구로 타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이전에 동물들의 뼈에는 짐승 이빨 자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류가 사냥한 게 아니라 주워온 거예요, 그건. 그죠? 막 검초랑에 이런 것들, 사자리 이런 것들이 맹수들이 뜯은 건 그 맹수의 이빨 자국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손 쓴 사람이 사냥한 거기에는 짐승 뼈에 맹수의 이빨 자국이 없어요. 그건 뭐냐? 사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뼈에 일정한 타격이 있고 그 타격은 도구에 의한 타격이다. 두 번째로는 맹수의 이빨 자국이 없는 것은 주워온 것이 아니라 사냥을 해서 잡아먹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잡아먹은 고기는 안타깝게 생식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위험한 사냥에 뛰어든 인류. 자, 저렇게 해서 맘모스를 잡아요. 맘모스를 잡으면 막 나무창을 찌르고 막 돌로 찍고 해서 일단 쓰러뜨려. 그러면 저걸 분리해야 되잖아요. 막 수십 명이 달려들어서 그 집게로, 만약 이걸 손톱으로 분리한다, 분리가 안 됩니다. 분리가 안 되는데 드디어 집게로 막 해가지고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그 동굴의 깁스 속에다 갖다 놓으면 겉이 딱딱하게 굳어지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갖다가 이제 찢겨서 이제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인류는 불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생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과 함께 처음으로 육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잡식 동물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고기를 먹으니까 그 전부터 훨씬 더 단백질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식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식량이 부족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많이 걸어야 돼요, 이제. 주변이 아니라 이제는 산을 한 3번 건너야만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2벌 걷기를 하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증가해요. 그러게 되면 그 전에 잡았던 고기 조각들을 2개, 3개씩 가지고 가면서 먹고 가서 거기서 취득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증가하니까 육식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는 죽은 고기를 잡아먹다 보니까 이거 먹으면 다 죽어버려요, 옆에서. 전염병으로 다. 그리고 또 죽은 고기가 뭐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은 고기보다는 산 고기를 잡자라고 하는, 그래서 집단 생존을 위해서 드디어 사냥을 합니다. 자, 보면 나오죠. 일주일 동안 집단이 먹는 50명에서 70명이 웬만한 짐승 하나 잡으면
보통 7일을 먹거나 7일에 10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한 마리를 또 잡으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달이 처음에 뜨고 질 때까지 2번에서 3번 이상을 사냥을 해야지 먹고 산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두 팀을 나누겠죠? 50명, 70명 두 팀을 나눠서 이쪽에 가고 이쪽에 가서 한 마리를 잡아오면 또 한 달을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단 생존을 위해서 사냥을 시작했고 이 사냥에 따라서 이제 인간은 육식을 서서히 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육식이 맛없는 것 같아도 생고기 먹어보세요. 그 안에 염분이 있어서 맛이 짤짤하게 맛있습니다. 그렇게 맛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불을 피워서 그 돌판 위에다가 불고기를 해먹는 그 맛을 알기 전까지는 생식도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생고기 좋아하면 호빌리스의 후손이라고 딱 하시면 됩니다. 너는 호모 하빌리스의 후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육식이 시작됩니다. 자, 육식이 인류의 진화 가속도를 바꿨다 그랬죠? 이때는 생식을 했고 저렇게 칼로 다 껍데기는 바닥이나 이거 또는 옷으로 입고 나머지는 이제 고기를 분류해서 그때그때 먹는 거죠. 이때는 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식이었고 이제 인류를 바꾼 위대한 3가지 발견 중에 하나가 도구, 그 다음에 불이라고 그랬죠. 인간은 그래서 이 제목이 불을 찾아서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도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불을 찾음으로써 인류는 과학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는 열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성이 증가돼 열량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방이 풍부하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기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오래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한 일주일 버틸 정도의 힘이 생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단백질이 공급되면서 인간의 뇌 활동량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뇌를 자극하면서 점점 뇌의 신호체계가 복잡해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뇌의 신호체계는 삐삐삐였는데 지금 2단계는 삐삐삐입니다. 다음 단계는 삐삐삐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그 삐비비가 연결됩니다. 그냥 언어의 탄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탄생에서 육식이 주는 효과는 엄청났던 거죠. 그리고 피 속의 염분들은 소화 기능도 좋지만 우리 인간을 체질을 중화시킴으로써 자연에 적응할 수 있는 이 체질이 중화된다는 것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동물보다도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기능은 이때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육식이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일단 키가 커졌고요. 뇌용량이 커집니다. 그리고 여기 고기를 씹다 보니까 앞쪽에 있던 턱이 뒤로 가고 양쪽에 어금니 쪽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 많아지고 몸에 열량이 많아지니까 열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털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뭐냐면 열이 없을 때는 털로 자기 몸을 보호해야 돼요. 동물들이 다 똑같죠. 근데 이제 몸에서 활동량이 늘고 신진대사가 빨라지면 열이 발생합니다. 평균 37도. 그러면 어떻게 털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에 오면 몸에서 머리와 겨드랑이나 이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털이 거의 빠져버립니다. 드디어 유인원 가운데 털 없는 유인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육식이 바꾼 아주 중요한 변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만 선사시대를 얘기해야 되냐. 선사시대는 오늘 삶과 그렇게 깊은 관련은 없는 것 같아도 오늘 생물학적인 나를 만든 모든 유전자적 법칙과 유전자적 경험은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는 현재 모든 인류는 최초의 인류의 모든 유전자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어떤 인류든 관계없이 그 유전자적 성질은 오늘날 지구 70억 100억이 되는 지구인들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전의 힘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왜 이렇게 손을 쓴 사람은 유라시아에 살지 않았을까? 지금 현재 우리 동아시아에 있는 구석기인들이 있습니다. 뭐 원모인이라든지 유광이라든지 또는 묘산인, 금우산인, 뭐 만주에 있는 산들 있죠. 묘산인, 금우산인. 그리고 북경에 있는 베이징인, 주구점에 있는 베이징.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유명한 뭐 승리산인, 흥수아이, 전국리 이런 사람들은 호모 에렉투스들입니다. 그리고 호모 에렉투스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나 유라시아에서는 호모 하빌리스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이거죠. 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 유적은 약 70만 년 전, 그죠? 평남 상원 검은모로 동굴 유적,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입니다. 연천 전곡리 유적은 약 27만 년 전. 자, 그리고 호모 에렉투스들이죠. 왜 이들만 나오냐 이거죠.
최초의 호미니드와 그 다음 단계인 호모 하빌리스가 왜 등장하지 않냐 이거죠. 그것은 인구가 늘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로서는. 왜냐하면 잘못하면 전염병으로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인구가 늘지 않으니까 토지 이동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먹잇감이 그렇게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이 불필요해요. 그리고 이동을 하려면 신체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 신체가 변화가 뭐냐면 완전한 직립이 돼야 돼요. 완전한 직립이 되지 않으면 이 몸을 유지하면서 오래 걸 수가 없습니다. 장거리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체가 되려면 직립이 돼야 돼요. 곧선 사람인데 직립이 되면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체 조건이 먼 장거리 이동에는 좀 불리하고, 그리고 불완전한 직립 상태에다가 아직은 먹잇감이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나아가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 이제 인간은 부를 만들고 인구가 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는 단계가 옵니다. 그러면 이들은 떠나야 되죠. 그래서 다음 단계의 인류인 호모 에렉투스 단계에서는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손쓴 사람이 유라시아에 살지 않은 까닭은 인구 정체와 신체적 조건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곧선 사람에 관한 종합적 정리. 자, 손을 쓴다. 도구를 만들다. 사냥에 나선다. 그리고 육식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손을 쓰는 모습,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 하면 저렇게 도구를 만드는 모습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한양대 박물관에 하면 저렇게 집게를 만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사냥에 나섰고, 이 사냥을 통해서 드디어 인간은 육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진화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자, 곧선 사람에 관한 이제 종합 정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강의는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불을 만질 수 있는 곧선 사람. 자, 오늘 강의를 마치고 제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